여러분, 혹시 사람이 직접 만든 섬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? 남미의 한 거대한 호수에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여기 티티카카 호수입니다. 정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이죠? 이 푸른 물결 위에서 정말 믿기 힘든 아주 놀라운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 특별한 삶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도대체 왜 호수 위에 살게 됐을까? 이 떠다니는 섬은 정체가 뭘까? 그리고 어떻게 짓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? 마지막으로 이들의 전통과 현실 사이의 고민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죠. 왜? 도대체 왜 땅도 많은데 굳이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바로 생존이었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당시 막강한 세력을 떨치던 잉카 같은 부족들이 영토를 막 넓혀오니까요. 이 위협을 피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.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넓은 호수 위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들이 피난처로 삼은 이 떠다니는 섬,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? 이제부터 이 섬의 정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일단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땅이 절대 아니에요.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그 식물, 토토라, 갈대만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인공섬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리고 바로 이 섬들이 우루스족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. 수백 년 동안 이 물 위 생활에 맞춰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온 거죠. 이게 그냥 섬 한두 개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크고 작은 섬이 무려 50개가 넘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수상마을,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. 대체 어떻게 섬을 만들었길래 물에 둥둥 뜨면서도 사람이 살 만큼 튼튼할 수 있었을까요? 방법은 정말 기발합니다. 일단 토토라 갈대 뿌리 부분을 보세요. 이 뿌리가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부력이 엄청나거든요. 이 뿌리 덩어리들을 잘라서 서로 엮어가지고 뗏목처럼 튼튼한 기반을 먼저 만듭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 말린 갈대 줄기를 1m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푹신하면서도 아주 튼튼한 섬 표면이 완성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토토라 갈대라는 게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나 다름없어요. 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저걸로 배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요. 심지어 줄기 하얀 부분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집도 물론 저걸로 짓고요. 정말 만능이죠? 바로 이 배를 보면 그 지혜를 확실히 느낄 수 있죠. 섬을 떠받치는 바로 그 식물로 물 위를 가르는 배까지 만드니까요.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한 수상택시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하네요. 자, 그런데요. 이들의 삶이 수백 년 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. 이제 이들의 오래된 전통이 현대 사회, 특히 관광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예전에는 고기 잡고 갈대 쓰면서 자급자족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관광객들에게 수공예 품을 팔고 보트를 태워주면서 얻는 수입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거예요. 삶의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뀐 셈이죠.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성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문구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. 왜 우리는 그들에게만 절대적인 순수함을 요구하는가? 우리 자신은 스마트폰 쓰고 온갖 현대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말이죠. 어쩌면 이건 좀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요? 결국 우로스 섬은 그냥 신기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아닙니다.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고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죠.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우리의 방문이 그곳 사람들과 문화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? 이 놀라운 세상을 여행하는 책임감 있는 여행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